동양 미래예측학 박사, 미래예측학 박사 2로 알겠지만 공식 전공의가, 그러니까 석사, 박사를 전공으로 한 사주명리학 박사 2로가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역할이 역학을 조금 더 과학화시키는 역학에 있는, 아까 동양 미래예측학 역학에는 뚜렷이 유의한 예측 틀도 있지만 이심적 요소와 심적 요소가 있는, 그걸 벗겨내고 과학화시켜서 학문적인 틀을 갖춘 미래예측학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대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박사 과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 세계 최초로 동양미래학, 서양미래학 융합 과정도 개설하고, 강좌도 개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양미래학을 전공시키는 역할을 해나갑니다. 혹시 미래학 들어보셨어요? 미래학. 우리 미래학이란 미래창조과학부, 전부 다 미래교육원, 미래연구원, 이런 게 전부 다 미래가 트렌드가 되겠는데, 거기에 진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인 우리 동양역학은 거기 한 자리 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상당히 우리 학문이 어떨 때 맞긴 하지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미심적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외면받고 있는 것들을 한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정확히 맞추고 안 맞추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어쩌면 지금 운이라고 했지. 운이 서양 미래학 쪽에 있는 거, 나중에 서양이 우선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서양 미래학이 더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려면은 그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로 미래학 책도 만들고 또 같이 미래 보고서도 쓰고, 여기도 보면 여 교재에 있다 보면 알겠지만 이 교재에 있는 내용도 이게 뭐냐면 동양 미래예측 방법론 교재라고 합니다. 이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홈페이지 교재에 있는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 이 책 자체가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이게 작년에 서양 미래학자들과 같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근데 이게 세종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미래예측 방법론, 그 서양 미래예측 방법론을 쓰는데 이게 총 6부로 되어 있는데 6부가 동양 미래예측 방법론. 그 내용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도 사려갈 수도 없고 사기도 불편하고 책값 30,000원치 사도 되지만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서 제 내용만 여기다가 교재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지난번에 있던 이 책,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여기는 대략 한 46명이 쓴 책입니다. 전부 다 45명이 서양 미래학자고 제가 동양 미래학자고, 그래서 여기서 대한민국 구조를 예측하는 내용이 되더라고요. 이건 책값도 쌉니다. 이거 책 산다고 지금 저자가 있지만 저자한테 인센티브 주고 이러진 않아요. 이건 또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사셔도 되고,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주문해주면은 조금 싸게 필요한 사람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은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다 드리고 싶지만 다 드리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책들은 제가 따로 드린다.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해나가면서,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음악 소리 나서 그럼 다시 한번 음악 빼고 음악 소리고. 오늘 첫 시간에는 먼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입학식 때 못 오셨던 분도 계실 때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우리 이제 이 과정이 대략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들을 조금 얘기해보고, 어차피 첫 시간에 모든 것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양 미래예측학이 어떤지, 동양 미래예측학, 아까 동양 미래예측 방법론,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하는 이 석가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가 개념들하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씩은 건지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에도 여러분 일간을 해석하는 방법, 새로운 방법 하나를 또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비법 같은 거. 여러분들이 여기 다 중급 정도 되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사주 공부한 지 3개월 이내 되신 분. 3개월. 오케이. 3개월 이내. 오케이. 3개월 이내. 동영상 보셨죠? 동영상 보셨나요? 주 선생님은? 안 보셨나요? 네. 유튜브에 가면은, 선생님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드리겠다. 오늘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만, 유튜브에 가면은, 유튜브에 가서, 논리를 푼 사주명리학을 치면, 논리를 푼 사주명리학,
논리를 분석 사주명리학. 그 20강을 보시면은 그것만 보시고 오셔도 강의를 듣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정실장 그냥 여기 나오는 데 조금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고의 과정, 역학자, 명리학 초중급자, 아니면 명리학 관심자, 풍수관사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알다시피 현재 우리 기블리완 이책 뭡니까죠? 우리 교수님들어서 최고의 미래예측 전문가. 미래예측 전문가가 어떻게 쓰냐? 현재 이건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업을 할 수도 있겠죠.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담학과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직업을 떠나서 이걸 제대로 말해서 내 자신과 내 가족 주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삶만 적용해도 우리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컨설팅, 즉 동양 미래예측 컨설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관의 개념 갖고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철학관 앞으로 동네 슈퍼처럼 많이 생겨날 때 그거 갖고는 얘기가 되지 않고 바로 동양 미래예측 컨설팅, 컨설턴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많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과정에서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또 뭘 권하냐면 간이 여건이 되신 분들에게 학위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지금 노갑소 선생님 이번에 석사과정 들으셨죠? 석사과정, 석사과정이죠? 네, 들으셨고 현재 국제대학교 여기서 지금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거의 지금 졸업반 선배 여기 계시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지금 여기 연세 보통 다분들이 30대는 다 넘어갔는데요. 우리 이정화 선생님이 연세가 연수가 되나지? 78년생 38살. 그래서 38이 가야 돼요. 38살. 거의 뭐 이렇게 나이가 상당히 저기에서 30대인데 우리가 38만 넘은 상태라도 우리가 그때 이 나이에 가서 학위를 석사나 박사를 받아서 어디가 써먹을 수 있을까 봅시다. 자, 심리학 박사를 받았다. 아니면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심리학과 경영학 같은 거는 정말 좋은 대학이 너무나 많아. 우리가 아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디가 써먹을 데가 없어. 우리 껴줄 수가 없어. 그냥 얼마 알면 그냥 통시타가 필요한 거지. 필요하지가 않아. 근데 동양 미래예측학 사주명리학을 자 이거는 서울대에 있어요 없어요? 연대 고대는 없어. 즉 있는 것이 명문인 거야. 지금 먼저 생긴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창기인 겁니다. 아직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60몇 작년에 제가 동방대에 있을 때는 그때가 76세가 되신 분이 한 분 박사학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다음 이번에도 61세 때 70대 이렇게 해서 학위를 한 곳이 나옵니다만 따라서 이런 학위를 받아놓으면 써먹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인생 이모작이 나가듯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강의를 또 할 수 있다든가 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각 대학마다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부터 제가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을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별로 강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 평생교육은 문화센터와 사주 강의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뚫고 들어갈 데가 많지가 않은 하도 다 이미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동양 미래예측하고 딱 바뀌고 나면은 그건 다 다시 새롭게 교육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주명리학 공부하신 분들 이제 다시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목으로 다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군산대, 전주대 이번에 들어가면서 군산대하고 전주 들어가면서 사주명리 강의가 있는데 동양미래예측학 노준군한테 다시 들어갑니다. 네, 개념을 잘 설정해가지고 학교하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입니다. 왜? 이제 재교육 차원이 시작된다 해서 기존에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곳에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수위원으로도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여건 되시는 분들은 또 교수로도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자격증인 동양미래 진로적성 상담사, 명리 진로적성 상담사, 현대명리 교육 상담사 이 세 가지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끝나면 취득할 여건이 주어집니다. 소정의 시험 보는 절차는 거치지만
그 시험이나 모든 것들을 여기서 전부 다 미리 준비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이게 2급 내지 3급인데 2급 1, 2, 3급인데 1급은 강사 과정, 1급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2급 내지 3급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또 모성하면 되고요. 네. 여기 또 여기 이제 여우들이 여기 놈들이 졸업할 무렵쯤 되면은 저 논문처럼 글 한 편씩 써올라갈 겁니다. 뭐 의무적인 게 아니고 조를 나눠서 조별로 쓰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하나의 어떤 형태를 만들게 해서 나중에 책도 내고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자, 내게 봅시다. 여기 교육과정들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1교시는 보통 6시 30분부터 7시 50분까지 1시간 한 50분 내지 혹은 2시 8시까지 요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교시는 8시 반에서 약간 거기서 6시 10분, 10에서 그때 강의를 딱 3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1월 16일 날, 1월 16일 날은 아침에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대략 한 9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의견을 조율을 해봐가지고 만약 하나 이달 모든 사람이 많더라면 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 같이 해나갑니다. 이건 왜냐, 요 시간과 부족한데 이때는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하면서 자격증 과정부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시간. 이때는 우리 입학식 때 왔던 사람들 와서 웃음 기조도 강의하고 또 호흡법도 좀 하고 이렇게 특강도 해나가면서 같이 강의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왔다 가면은 한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젊어질 수 있겠죠. 호흡법은 제대로 젊어지는 호흡법이니까 그게. 그 젊어지는 호흡법이다. 그럼 선생님도 지금 63살 같고 63살. 63살. 63살 한다고요? 63살. 예. 저거 사고 왔다 가시면 63살 되는 분이에요. 자, 현재 여기서는 제일 고령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원외가 구성되면은 원외 자문위원을 하시는 자문위원장 갖고 가시고 가장 맞게 됩니다. 원회장님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대로들 현재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요 교재에 보면은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제일 뒷면 뒷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제일 뒷페이지는 지난 시춘이고 그 다음 되게 보면 거기에 보십시오. 1교시, 그 다음 2교시, 2회차가 오늘이죠. 오늘 동양기계예측학의 현주소, 논양의 사주팔자, 원령 허실, 그 다음에 한국역학계 역사와 현주소, 그 다음에 이거 바뀐 줄 알았어요. 한국역학계 역사와 현주소가 신십간은 십간통변론인데 요 3구역에서 2010년 1월 4일 날 이때가 한국역학계 역사 현주소 백운산회장이 오십니다. 그것과 이번 시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간으로 하고 10간 통변론을 같이 해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일날 4회차 1월 11일날 기분등값 명리학은 유래영, 확선 유래영 교수님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기현 교수님께서 홀 강사하고 그 다음에 16일날 12월 16일날 아까 워크샵 전부 다 하는 거고 체질력도 한의학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1월 18일날 동양미래치학 석학명리학 이때는 석학이든 이론과 활용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한도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2월 27일날 이거는 1일 당일 할 것이냐 1박 2일 할 것이냐는 이제 원회가 구성되는 원회와 청구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3월 21일날 수주식 특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대략 18일날인가쯤 해가지고 2기 입학식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움직여주고 나머지 2기가 되면은 워크샵하고 입학식, 수료식, 워크샵 때는 같이 하는 겁니다. 선후배지서 갖춘 중이에요. 그리고 1기가 끝나고 나면은 수과정이 있다. 후과정이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같이 참석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 후과정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합니다. 현실적인 것도 고려하고 해서 이제 강의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심층 강의하는 후과정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2기는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징을 이렇게 만져갑니다. FCA가 뭐냐면은 퓨처, 컨버전스, 아카데미.
앞에가 뭐냐면 글로벌 퓨처 컴퍼지트 아카데미, 왜 글로벌 미래 융합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FCA는 글로벌 미래 융합 아카데미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미래 융합 아카데미가 전국 대학들이 과정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산대학도 열 수도 있고 딴 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거기서 가장 2기가 여러분입니다. 다른 때 2기, 3기가 생겨도 1기는 여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작해 나가는 과정이 들어간 겁니다. 뭐 교수진들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백운산이나 신기영 유래형은 신기영 교수님까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현재 간상학에서는 최고의 분이라고. 우리도 이분 있어요. 이분도 여기 오면 영광이 됩니다. 왜? 야인으로 움직이다가 이건 제도권인 겁니다. 제도권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의 교수학관 자체로 일단 대단하게 이걸 받고 있는 겁니다. 학설 유래영 교수님. 뭐 아시겠지만 이분도 몸이 불편하세요. 소아마비이세요. 그러신데 김은두갑 쪽에서는 또 상당히 미각이 있으셔가지고 현재 공주대학교 강의하시죠. 여기 박영찬 교수님은 현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동양학부장 하시고요. 백민 교수님도 많이 알려주셨죠. 현재는 동국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시다가 현재는 경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정창근 교수님도 그 사주명리학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 이름대로 명리학, 물론 전국 의학 박사이긴 하지만 현재 동방대는 현재 어디든가 한양대학교 이 책자 교재 앞에 있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여기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청학수는 박청아 원장 홍익TV 대표입니다. 이분이 2월 1일이라고 보시면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추가추리 심사조항이 이분 가운데입니다. 추가추리 심사조항. 그래서 이런 날이고 이분은 평소 분들이 부산도 오다 보니까 이런 날 같은 데 잡아서 우리가 그죠? 끝나고 잠깐 회식하는 시간을 갖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2월 1일 날 전체 회식을 합니다. 이분이 멀리 올 때 부산도 오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날 회식 자리 방송 주기도 하고 현재 역학을 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최명호 교수님은 누구냐면 현공풍수지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교인 교수님은 양색 풍수, 일반 풍수를 상당히 보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김성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하자고 한 게 없으시지만 통변을 잘 하신 대학교 일단은 추천해서 집어넣었고요. 3대째, 집안 3대째 철학과 하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분들은요, 여러분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남 교수님 같은 경우 청주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박선희 교수님 여기 지도교수처럼 멘트 좀 해주시겠지만, 미래예측학 박사, 이수동 교수님은 유기막 전공, 유기박사는 아니죠. 문학박사이긴 하지만, 박재범 교수님은 현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교수님에서 이렇게 좀 통변 쪽에, 이분은 특히 뭐 얼굴 보고서 인간을 맞추는 것을 상당히 연습을 그 다음에 들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 교수님이 내정법에 대해서 물론 직관, 나중에 여러분 하나씩 공부하겠지만 직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개념이 사실 애매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할 것이고 남정 권유현 교수님 청주대학교 여러분이죠.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실 거고 그 다음 여기 김민재 교수님 여기 한의학과 관련된 명리학과 한의학 관련된 것에서 아마 좀 강의를 해주실 거고 명리 체질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려실버 체질요법 들어보니까 알려줄 겁니다. 제가 개발한 체질요법인데요. 이거 가지고 올림픽 선수촌 가서 해줬고 아시안게임 때 지난 2014년 인천 보원체육관 가서 유도 선수들을 직접 해줬습니다. 그 내용도 기사가 있어요. 그 앞장에 그 내용이 기사까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안상호 박사님도 여기죠. 여기 동국대에 강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박경시 원장님 지난번에 오셨었지만 세 분 다 특강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미래예측학 특강. 지난번에는 이분이 원래 재밌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라 하니까 좀 전문가적인 내용을 좀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보면 조금 보완을 하죠. 그 다음 권은춘 박사님 여기 영화도 찍고 뭐 활동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지금 군산대 전주대 사주명리학 교수이기도 하세요. 하시고 여기 박경시 원장님만 사주 모르고 유시원 박사님 사주명리학 잘 하십니다. 나중에 들어가면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 한번 들어가고요.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 바이브에서 지난번 책을 냈는데 그게 되는지 몰랐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구분 콘서트라고 혹시 보신 분 있냐고 해서 작년에 무속인, 도인, 역학자 모여서 구분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마스터트를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하고 백운산 회장님이 이제 강평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쭉 학교하고 저도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가 강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스님이 여기다 보면 스님이 갑자기 요새 부처님 오신다 초청을 했어요. 축산에다 갔더니 원문으로 갔는데 누구누구 와 있냐면 정치인으로서는 국회 부의장도 오고 알았지만 재밌는 것은 뭐냐면 토마스 시부님이라고 나자르마을이라고 있잖아요. 문들병들 마을 대표 신부님이 거기 오시고 축사하러 그리고 또 목사님 한 분이 또 오신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손병호 회장님과 통일교회 제2세대 분이 오셨고 그리고 원불교 교단에서 또 교무 한 분이 오셨고 저는 보니까 민속학 대표로 한 거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독특하게 이 스님 자리인데 신부님, 목사님, 통일교, 그 다음 민속학, 도교 이렇게 가서 축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 싶어서 올렸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컨버전스 유명한 시대입니다. 자, 이게 이번에 이제 엊그제 지금 책내 이 내용들인 거죠. 대한민국 비전보고서 내는 거고 이것들을 왜요? 이렇게들 해나가야지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고 여기 있는 아까 이 교수님들이 모이기가 힘든 분들이에요. 자기 바꿔서 서로 얼굴 보기 힘든 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자리를 만들었더니 30년 만에 만났다고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한번 자리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입학식 할 때 많이 못 오셨는데 이제 또 올 때는 교대기 때 올 겁니다. 이렇게 워낙 바쁜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라니까 다 모여온 거예요. 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자, 저기 하고 좀 다른 거 틀어주시죠. 자, 이거 교재 한번 봅시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앞서서 얘기드리는 내용 동양 미래예측 방법론하고 대표적인 동양 미래예측과 석학연의 일간 산사에 관한 연구 논문이에요. 소논문을 그냥 넣은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논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쓰는 게 있고 박사 논문처럼 석사 논문처럼 쓰는 논문이 있고 그 다음 등재지라는 게 학술 등재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등재지의 내 논문 그걸 우리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논문은 그냥 쓰는 건 인정해주지 않고 그 논문인데 이걸 선거문화란 등재지에 나간 논문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여기다 실어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한번 봅시다. 6페이지 보시면은 제6부 동양 미래예측 방법론 이거는 아까 얘기한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 바이블의 6부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2장 32장이 직관에 의한 예측 방법 점화. 한번 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따라합시다. 직관에 의한 예측 방법 점화. 관찰에 의한 예측 방법 산화. 규칙에 의한 예측 방법 명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어놓은 내용입니다. 현재 그 내용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동안 이제 말하자면 주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교제처럼 생각하시고 앞으로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교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양 미래예측과 석학연의 일간 해석 방법이라 해서 오늘 이걸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생각해 주시고요. 덥습니까? 춥습니까? 딱 좋습니까? 그대로? 이것들은 제가 조금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이것들은 제가 이제 일반인에게 특강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제가 대의를 특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원래 음악이 나오는 게 빠졌는데요. 충무공 이순신 뭡니까? 길패죠. 세계 전사의 유례없는 성공 신화. 근데 이순신의 성공의 전승의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지피지기, 세 번째 철저한 준비, 두 번째 철저한 준비.
지피지기. 진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첩보를 막 벌렸죠. 첩보를 다듬어서 적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적의 배가 어떻고 이건 철저하게 정보전을 잘했습니다. 적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뭘 했습니까? 철저하게 또 준비됐죠. 왜? 거북선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적의 배가 물길이 갖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뭐 이것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식량들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또 아니에요. 뭐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맞추시는 분에게는 이게 경품도 나갔어요. 지피지기 철저한 준비. 그 다음 이순신이 진짜 전승을 거둔 이유 뭘까? 예? 손 들고. 예? 점화.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답은 아닙니다. 비슷했지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순신의 명언을 했습니다. 저기 명단 좀 갖다 왔어요. 명단. 드렸어요. 야. 자, 지금 앞으로는 당분간 손 들을 때 누구 이름 대고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서로 알 수 있게끔 서로가. 자, 죽고자 하면은 살고, 생즉, 필사, 필즉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한 답은 이게 아니고, 자, 지피지기, 철저한 준비, 그리고 또 뭐라? 같은 얘기지만, 뭐를? 남궁미선. 네, 남궁미선. 주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음 주기에 대한 답이고, 비슷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때. 이순신 장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때가 아니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순신 장군이 그때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패전했습니다. 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12척이 물 건너 가는 건데,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정해져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 잘 보세요.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합니다. 석하리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순신 장군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 선택합니까?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즉, 고통을 피하는 선택인 겁니까?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고통인데, 즉, 안 좋은 건데, 이 고통을 이 고통으로 바꾸는 겁니까? 잘 보세요. 자, 어차피 고통을 겪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에서 고통을 겪거나 고문을 당하나 겪는 겁니다. 그건 바뀔 수 없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났습니다. 혹시 착한 일하면 겨울이 일찍 끝나요? 인가서 더러우면 늦게 끝납니까? 불금 열심히 하면 겨울 막 건너뜁니까? 겨울은 겨울만큼 시간이 지나야 끝난다는 거예요. 장명, 이름 바꾸면 겨울 건너뜁니까? 묘자리 샀으면 겨울 건너뜁니까? 아닙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역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언제가 봄이고 언제가 가을인지 이걸 먼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겨울인지 알고 이 겨울을 어떻게 덜 춥게 지낼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부적 하나 쓰면 겨울이 여름은 된다? 천만 맞습니다. 묘자리 샀으면 겨울이 여름이 된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단 뭐냐? 겨울인지 안다면 따뜻한 모든 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덜 춥게 지내듯이. 바로 이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똑같은 겁니다. 전쟁을 했으면 지구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지든 전쟁을 했더라도 이순신 장군 그 시기는 힘드신 겁니다. 어쨌든 힘드신 거예요. 그걸 보통 전쟁을 하자. 왜? 전쟁을 만약에 져버리면 앞으로 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12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컨설팅을 했습니다. 기업 컨설팅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때가 아닌가 찾아주는 것이지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그건 것이지 내가 안 될 걸 대기한다. 그건 아닙니다. 단 조금 더 바꿔서 조금 더 쉽게끔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 제가 볼 때 사람들 망할 때 언제가 겨울을 만나서 망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겨울인지 모르고 겨울을 만나서 망하는 거예요. 만약 겨울인지 안다라면 농사 짓는데 어떡합니까? 비닐하우스 한다든가 타산이 나올 때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겨울인지 모르다 보니까 어때? 겨울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여름처럼 농사 짓다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 아무리 사람 뭐가 잡고 끌고 가도 안 될 때 안 됩니다. 철학관 아무리 해도 손이 안 올 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거 뭡니까? 바로 그때 제가 그 때를 찾는 것만은 제가 정확히 여기 몇 분들은 제가 때를 직접 찾아줬죠. 그 때를 찾는 것만은 정확히 제가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미래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인 겁니다.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인 것이지 선택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질문 나옵니다. 난중일기에는 첫째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 대한 기록, 둘째 가족에 대한 기록, 셋째 이건 다 아는 건데요. 연습삼아. 자, 우리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기록이 있다. 무슨 기록? 손 들어보세요.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 뭔가 기록되어 있어. 우리 공부와 관련된 손 들고. 난중일기에 전쟁에 관한 기록과 그 다음에 가족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는 그거 말고 우리 공부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록. 예, 남궁비서 선생님. 주역적 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난중일기에는 척자점이라고 표현하고 주역점이라고 표현하고 일단 점을 친 기록이 있습니다. 유점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주역점이 일어납니다. 실제 이순신 장군이 주역점을 쳤다. 19번을 쳤다. 19번을 쳤습니다. 그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공감하지만 제가 기독교인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해요. 그럼 정치할 얘기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도 때를 묻기 위해서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때를 물어보려고 점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 전사에 저렇게까지 대단하게 전설을 거둔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 양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 양반의 전승의 요인 중에는 바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점은 아무데나 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점이 뭔지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때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놓거든.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궁비서 선생님께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래 이분이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탐으로 점을 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탐으로 먼저 수업 보시고 기천만 원씩 버신다고 소문이 기업대가 우리 버시다고 했는데 어쨌든 자 실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남궁비서 선생님께서는 오늘 퇴근길에 2억 5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실제 제가 논리를 푸는 사주 명리학 1권 선물 드립니다. 네. 자, 가장 기본적인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에 관한 기록, 가족에 관한 사,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여기 주역점. 이순신의 리더스. 만약에 현대는 우리가 생존 경쟁을 넘어서 전쟁이랄까지 합니다. 현재의 생존 경쟁 전쟁에서 만약에 이순신 장군처럼 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가 이 공부라는 이유가 그럽니다. 최소한 이순신처럼 지지 않는 싸움 뭡니까? 첫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울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싸워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아무 때나 디그리면서 안 친다. 이건 없습니다. 하늘은 바로 때를 줍니다. 봄, 여름, 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하고 거기에 맞추면서 그거를 탈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여기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스승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스승으로서 해준 것들이 바로 정확한 때를 알려주는 것들이죠. 우리 공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보통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how, 무엇, 어떤 아이템 갖고 돈 벌까? 툭하면 나 무슨 아이템 갖고 돈 벌까? 어떤 아이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뭐하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 할인 정책을 써서 아니면 끼워주기 위해서 아니면 심야에 영업을 해서 24시간 영업을 해서 방법이죠. 이게 보통은 하우나 와시 성공의 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관점은 하우나 와시가 아니라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뇌 때가 더 중요하다. 실제 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뇌. 세상은 진짜 공평하기만 할까? 세상 살다 나도 능력 없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많습니까? 아주 많죠. 나도 능력 있는데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 세상은 바른 생활 시간에 배워왔던 데를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 한 내용을 가지고 일반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내가 일반인들에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다면 작은 노력에도 큰 성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 이것들입니다. 이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과일들이 많다. 여기 둘 중에 하나 어땠습니까? 다 신화도 있겠죠. 한 명은 지금 물어볼게요. 과연 김우중 씨가 노화가 부족해서 망했을까? 자금이 부족해서? 백이 부족해서? 바로 뭡니까? 때입니다. 이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세상 얘가 이때쯤 누가 했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이게 얘가 하버드까지 가능합니다.
너 쌀이 공부 잘 떴을까? 참 세상 불렀으면 말이죠. 바로 뭡니까? 자기의 때가 있는 거예요. 노래를 싸이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거지? 아닙니다. 그럼 싸이만큼 싸이는 춤추는 사람 없을까? 아닙니다. 근데 얘가 뜨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잘 뜰까? 언젠가는 가라앉습니다. 그게 언제일까? 세상 참 생긴 대로 논다. 그렇죠? 우리 이건 상의 세계하는 거죠? 상도 나오죠. 저 상전문이 아니까 상만 제가 하니까 이번 시간에 제가 강조할 두 가지입니다. 때를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장소를 찾는 것도 알게 드릴 거예요. 장소를 찾는 것.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이건 넘어갑시다. 시간으로. 이건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김연아 잘 나가죠. 근데 혹시 내가 지금 김연아 되고 싶다고 스케이트 하면 될까 안 될까? 좀 어렵죠? 자, 딸내미 시키기 빠르죠. 맞습니까? 자, 우리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박지성 축구 좋아. 축구 좋아하세요? 네. 박지성 되고 싶습니까? 지금 꿈이죠. 답이 안 나오죠. 시켜서 아무나 축구 시키나 박지성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타고난 게 있죠. 우리는 사주에 타고나고 뭐라고 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격용이라고 하죠. 격용이라고 들어봤으면 하나씩 풀어갈 겁니다. 격이 뭡니까? 사주의 격이라는 게 어떤 유래인지 유래가 뭔지 아세요? 격이? 지금 우리는 원리와 유래가 이제부터 모든 것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 저한테 조심해서 말 한마디 저는 항상 질문하면 왜요? 왜요? 항상 뭐든지 왜요가 들어갑니다. 왜요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학문이 아닙니다. 원리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것들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왜요? 쪼가서 무슨 얘기 몇 가지나 격용. 격이라는 것들만 잘 설명할게요. 사주에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인데 사주 명량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굴까? 서양철학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동양학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동양 유불들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도가 육아나 특히 육아를 위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육아에서 경물치지라고 들어보셨으면 경물치지? 경물치지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물치지란 말이 예? 예. 자연의 상태, 맞는 답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자연의 상태를 하나하나 파서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연구하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깊게 연구해가지고 이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때 과학이 들어왔을 때 과학을 뭐라 불렀을까요? 격치학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파서 연구하는 거니까. 이들을 과학을 격치하면서 경물치지나 격치 이런 말은 분석하는 거예요.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서 격자를 땄다는 게 그겁니다. 바로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원리, 원칙. 그래서 격은 모든 걸 분석하는 처음. 이게 격인 겁니다. 거기다가 왜? 명리학,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명리학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 공부할 때 동양 유불대의 가장 기본 베이스를 모르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육아가 시작되다가 나중에 어땠습니까? 육아, 불가가 움직이지 음양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도가가 들어온다. 그래서 도가가 음양, 이게 음양 중입니다, 중. 음양 천지라고 하죠. 음양, 육아와 불가가 움직이다가 유불, 도가가 세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중국을 전 동양은 정치가 안정됐을 때 육아가 중심으로 이루다가 정치가 무너질 때는 도가가 중심합니다. 그러다가 정치적 지지 역할도 불가가 합니다. 유불도가 혼재되어 있고 그 뒤에 초창기 유학과 신유학, 주자 이후의 신유학은 유가, 불가, 도가를 다 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속학계에 지금 유불도가 다 섞여있죠. 섞여있죠. 그래서 스님이 계셔도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특히 명리학은 더욱더 그렇게 하죠. 어색하지 않아요. 왜? 같이 섞여있는 개념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뭐냐? 바로 타고난 거의 개념이죠. 타고난 것들. 사람 누구나 타고난 거. 우리가 사주를 공부해서 뭡니까? 첫째, 어떻게 타고났냐? 특성이 뭐냐? 우리가 가장 공부할 것 중 하나입니다. 적성. 어떤 특성을 타고났냐? 이 사람은 공부를 시키는데 운동을 시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직업을 갖는데 앉혀놓으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엉덩이 가벼운 사람. 못 앉아있어. 근데 열구직하면 해 못해. 못하는 거야. 남들 앞에 못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 대단하고 영업하라면 해 못하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사주학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파악하는. 이게 성격 특성인 겁니다.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저에 대한 연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아, 이게 동서양 미리학 융합 CU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들이고요. 여기 뭐 정갑 이스케 부의장, 뭐 통일 성교의장, 이선조 교무, 천주교, 뭐 기독교 기본인 목사,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활동하는 내용들이 있죠. 아까 대한유두의 소작, 이게 뭡니다.
아까 우리 체질요법 좀 이따 여러분들 나중에 얘기해 줄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 사람 누구나 타고나게 있듯이 음양의 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체질도 타고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떤 반지를 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관계없는 나이가 좀 먹은 사람은 이제 조금씩 맞게 음식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내세로 이제 같이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어떤 행복이라는 책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나가도록 글로벌 융합인재 포럼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기 잘 들어있는데 뭐냐 긴 인재 제사들의 모임. 원래 글로벌 융합인재 포럼과 하원적 미래학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하원적 미래학회는 10년 넘은 조직인데요. 제 석학명지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융합인재 포럼은 긴 인재 제사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김태훈 박사, 설기분 교수 이런 사람들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 그 멤버들이 입학시켜서 같이 움직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인재들이 모여서 그 글로벌 미래융합 아카데미를 만드는 겁니다. 글로벌 미래융합 아카데미가 동국대학교에서 바로 FCA 동양미래의학 최고위 과정을 한 겁니다. 이게 틱톡스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구분반점, 콘서트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2015년 대한민국 경제 호황기. 여러분 2015년 경제 호황기에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근데 저 호황기라고 했어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작년 경기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죠. 그 재작년 나빴죠. 근데 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達成했다. 트리플 크라운. 그건 뭐냐? 무역 수지, 무역 저기 흑자 이렇게 하고서 수출해서 세 가지가 최고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 우리가 제일 1위, 2위, 3위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성장률이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객관적 수치에 딱 나온 거예요. 3.5% 정도 성장. 이 3.5%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통 세계가 2%의 성장이 우리 3.5%한 거예요. 우리 경제 부장이 좋은 거예요. 근데 힘들어. 잘 보세요. 진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상대적인 공감이 나는데요. 공급을 1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을 받아. 300을 받아. 500을 받아. 700을 받았다가 다시 500을 받아. 자, 이 사람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500을 받아. 많이 적어. 700 받던 사람이 500 받아. 많이 적어. 파죽에 그 사람을 만족할까? 불만일까? 예. 즉 100만 원 받던 생각하잖아. 700까지 받았다가 600을 받거나 500을 받을 때 불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모두가 다 너무 풍족해. 너무 쓰다 보니까 이미 갈 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세계 해외여행 최고입니다. 작년 올해 지금. 메르스 사태 난리 쳤다 쳐도 해외여행 최고입니다. 고급 음식점 때마다 가면 명절 때 기어 터집니다. 예? 힘들다네요. 아니에요. 지금은 상대적 빈곤감. 실제 우리는 항상 그런다. 예전에는 다 정말 좋아졌는데 받다가 조금만 덜 받아도 힘들다 생각하면 그래서 힘들다 하는 거 실제 힘든 게 아니에요. 장작분들 봅시다. 잘 나갔다 못 나갔다 해요. 언제 인터뷰에도 잘 나갔다 힘든 사람 만나. 왜? 힘든 사람은 곤란하니까. 사람은 돌기 때문에 항상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틀림없이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요. 900까지 받아서 산 거 이 사람. 그 다음부터 700 받든 800 받든 이 사람은 힘든 거야. 왜 900을 받았기 때문에. 원인이 아시겠습니까? 그런 상대적 빈곤감이 실제로 힘든 게 아니에요. 올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도 이 경기 다시 괜찮아. 다시 따져보면 단지 뭐냐? 상대적으로 힘든 상대적. 이 문제는 아무래도 짚으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써 이런 걸 좀 드레스 보내기요. 이렇게 쭉 이런 것들 구글 코스 등이고 이건 뭐냐? 나중에 얘기한 2011년 12월 31일 날이에요. 기억나세요 혹시? 대선 2012년 말입니다. 1년 전입니다.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단 한 번 안철수 이분이 원장이 30% 단독으로 1위 할 때 나머지 다 90% 밑에 있을 때 이때 윤희가 제가 뭐라 했냐면은 안철수는 꺾이고 안철수는 봄, 여름, 가을에서 늦가을 다음에 뭐가 와요? 겨울. 늦가을 때 지금이 제가 그분을 존경하지만 확 꺾입니다. 겨울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은 과거를 바탕으로 즉 몇 년 동안 안 좋았다 운이 들어온 사람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못 나가고 있어.
올해 당신 운 들어와. 그럼 그 사람 지금 잘 나갔어, 못 나갔어? 지금까지 못 나간 거야. 이제 올해 운이 들어오는 거지. 올해 꺾여. 그럼 지금까지 잘 나갔어, 못 나갔어? 잘 나간 거예요. 지금 모습은 그 사람이 높은 거예요. 안철수 원장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대표를 보냈어요. 그럼 어디를 지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중요한 2015년 논할 때 지금 2015년 논하지 못해. 2014년의 결과를 논하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원장은 운이 이제 지금 최고조가 꺾입니다. 3년 동안 2011년 말에 3년이면 2012년, 13년, 14년, 3년이 겨울이라고 한 거예요. 그 15년 가을부터 뜬다겠습니다. 겨울부터. 지금 어때요? 다시 뜨고 있죠. 서서 이 봄이니까 그대로 쏘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때. 왜 이때까지만 해도 그 아무도 얘기도 안 했고, 왜냐면 워낙 안철수 혼자 올릴 때 높을 때니까 안 했고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길 인터뷰하니까 자기들이 조회가 한 3만, 20만 건 조회가 나와요. 20만 건 어떠나 제가 칼럼을 쓰는 게 인기 있는 칼럼도 3만 건이 넘지가 않아요. 미치고 나서도. 근데 하루에 20만 건. 그리고 1월 1일 날 자기들 기사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일동. 이게 뭐냐? 바로 석하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끝날 때쯤 전부 다 저걸 구사하게 될 겁니다. 원리를 완벽하게 몰라도 완벽하게 하면 실망한 점을 거치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주로 이제 미래와 미래예측, 동양, 서양 미래학, 동양 미래예측학 세 가지 방법은 동양역학 사주파체, 호화실, 10년 주기 사계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갑시다. 미래 한번 봅시다. 정해진 미래와 바꿀 수 있는 미래. 미래학과 미래예측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 퓨처로지라는 말을 쓰고 서양은 주로 미래학이라는 말을 쓰고 동양은 미래예측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같이 쓰기도 하고 동양의 서양에서는 미래예측학이라는 그냥 포캐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 메소로지하고 미래예측 방법론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서양은 미래학이라고 하고 동양은 미래예측학이라고 합니다. 미래는 정해진 미래가 있고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있고 자,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운명의 모든 게 정해져 있다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겠고 운명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가난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면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면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예, 운명에는 정해진 부분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설명해줘. 이게 먼저 설명돼야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할 줄 아는 거예요. 정해진 부분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정해진지는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가 바꿀 수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주팔자의 기준이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예, 사주팔자의 기준이 양력이죠. 아직도 음력이라기가 머리 아픈 겁니다. 오늘 하나씩 다 얘기를 해나가겠지만 사주팔자의 기준은 정확히 태양이 양력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주팔자를 어디까지 찾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리해 나갑니다. 서양미래학과 동양미래학 차이를 제가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서양미래학은 주로 국가나 사회, 특정 분야의 미래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동양미래학은 개인의 미래가 더 많죠. 국가단체 하지만 사주팔자죠. 서양미래학은 델파의 기법, 시나리오 기법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건 뭐야? 합리적인 미래 예측 기법. 동양미래학은 직관이나 영적 능력, 통찰력 위주가 좀 많아요. 서양은 분석적 사고. 그래서 현상을 유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양은 직관적, 통합적 사고. 분석과 직관은 뭐냐? 서양은 이런 거예요. 야, 요걸부터 이렇게 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더라. 서양 미래학이고. 동양 미래학은 김정은이가 저렇게 무리수를 던지다 보니까 저거는 문제가 생기겠다. 다음에 구입다는데 서양 미래학, 동양 미래학은 뭐냐? 김정은이 8월달에 그 12월에 내년 2월에 죽어. 어떻게 하나 게시받았어. 안 죽으면 말고. 그죠? 왜냐면 직관으로 게시받는 걸 누가 할 수가 얘기할 수가 없어. 맞아야 맞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직관해야 돼, 직관. 그럼 이거 무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서양 중에 있습니다. 지니어스 프로페셔널에서 해서 직관, 엘빈 토플러, 조지웨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직관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 직관은 누가 똑같이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혼자만 자기만 하는 거야. 그냥 한문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맞아야 맞는 거야 이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바로 이게 서양 미래학과 동양 미래학의 어떤 차이가 들어갈 게 바로 서양 미래학과 동양 미래학. 자,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서양 미래학은 또 뭐냐? 현상을 유추한다요, 현상. 뭐 한번 봐봐, 정 실장. 소리가 나네.
마이크를 뺐다 켰다고 했대요. 자, 지금 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이 한 6개월, 3개월 전으로 가자. 그럼 몇 월 달이에요? 9월 달인가요? 지금 9월이야. 이렇게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대략 12월 첫 주나 둘째 주 되면 눈이 내릴 거예요. 첫눈이. 이게 서양 미리암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갑자기 며칠 더워졌어. 더 더워지니까 한 일주일 연기. 이게 서양 미리암이에요. 추워졌어. 일주일 땡겨. 이걸 과정을 유추하는 거예요. 동양 미리암은 아무것도 안 따져. 그냥 소설이면 눈 내려. 소설. 12월 중순 딱 내려. 이거 뭡니까? 길목을 지키면 딱 찍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은 대략 한 4월달쯤 꽃이 필 거야. 4월 10일쯤 꽃이 필 걸 예상합니다. 예측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날이가 이거 치워지니까 4월 10일에 이제 또 꽃 피는 시기를 4월 15일로 연기시킵니다. 이게 서양 미리암이에요. 동양 미리암은 어떡합니까? 그냥 관계없어. 그냥 충분히 되면 꽃 펴. 즉, 길목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맞을까? 이건 좀 틀려요. 서양 미리암은 뭐가 있냐면 30년 후의 미래를 딱 예측해놓고 10년 단위, 5년 단위 그걸 바꿔. 서양 미래학의 목표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동양 미래 30년을 예측해놓고 10년에 바꾸면 어떻게 해? 틀렸다 맞아. 틀린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예요. 서양은 동양은 찍어 맞추는 게 주가 되기도 하고 신비가 주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도는 동양이 높긴 해요. 사실. 그래서 서양 미래학은 또 한 가지 뭐냐? 좋은과 행. 좋은 예측이 가능한 행은 예측하지 못해. 이게 뭔지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계획대로 가면 된다. 이걸 알아. 근데 변수가 생기지 예측 못해. 우리가 변수가 행해요. 돈도 횡자라고 횡재.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서양, 동양학은 그게 없어요. 왜? 그냥 왔다 갔다 하든 지가 뭐 하든 소설가 대설부력 때문에 눈 내리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동양 미래학과 서양 미래학의 차이가 있어요. 예측 결과를 중시하고 아까 신비주의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귀신 소리 비슷한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이거 서양 미학에 좀 할게요. 불리고한 상태에서 저 앞도 롱필 자 이거 발음을 잘 뒤 앞도 롱필 발음을 두 가지 멋있게 하죠. 그거 합시다. 일단은 미래를 읽는 기술 이 책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 뭐라 하냐 준비하지 않은 국가 기업이 미래는 없다.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먼저 읽었다. 미래는 기술 미래는 준비한 자일 것이다. 선거 시점 피터 스와츠가 했다는 얘기보다 이렇게 서로 단답합니다. 뭐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했던 KBS 와서 미래의 토마스테이 참 유명한 학자입니다. 짐 데이터라고 하고 한국이 지금이랑 가장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지난 시절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 잘못된 믿음이다. 제가 성공한 사람부터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진짜 성공할 때 자기가 잘해 성공했을까? 운이 때가 되면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때가 돼 성공했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못하냐? 자기가 행위 때문에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때도 그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성공할 때 이유와 실패할 때 이유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러잖아. 누나가 세콤에 연락해서 바로 보러 갈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 보통 보면은 자 지금 너도 이 가수는 우리 걔가 뭐라 나 냅둬 나 이대로 이제 잘 살아왔어. 지가 마치 그렇게 잘 살았죠. 연예인이 막 말 지나치게 욕을 했어 누구한테. 그래서 떴어. 그것 때문에 뜬 게 사실 아니야. 때가 돼서 떴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뜬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니 그러다가 때가 아니면 욕먹고 뭔지 아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때인데 바로 이런 지난 시대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잘못된 믿음. 사업 망하는 사람도 저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잘 됐으니까 나는 계속 잘 될 거예요. 항상 잘 나갑니다. 절대 아닙니다. 운이 무지무지 많이 가면 30년에서 27년 갑니다. 25년 정도 갑니다. 진짜 많이 가면 25년. 그게 대운 너무 좋은데 30년 대운이지만 거기서 5년 깎아먹고 25년입니다. 실제. 제일 많이 갈 때가. 가는 60년 가는 사람들과 그때 두 번 고비가 있다 중간에. 근데 그것들을 설명해 나갑시다. 세상은 정말 너무 빨리 변한다고. 2040년에 소멸이 없어지는 것. 우리가 개인의 미력을 사회의 미력을 좀 봅시다. 정당, 국가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2040년에 얼마나 남습니까? 25년 남습니다. 저게 정확하지 않아 미래학자들이 예측해놓은 거에 거의 대부분 간다고 보는 건데 일부 일처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가족관계, 이거 심각한, 누구는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누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자, 생명신성성, 종교 위계질서. 이 종교 위계질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심각한데. 사생활, 진짜 지금도 사생활 거의 아무것도 보면 안 돼, 거의. 내가 어디가 뭐지 다 한다, 지금. 얼마나. 왜 블랙박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줘. CCTV까지. 누구는 다 보고 있더니 손안에 있다고 지금. 다른 아이들은 90분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 중국 국제. 참. 이게 앞으로 많이 변한다는 거고. 3D 프린터 아시죠? 이게 변해가는 거죠. 아, 이거 잠깐 머리 식힐까? 빼나는 데 들어갔네. 잠깐 머리 식힐 때 1, 11 떨어져. 2, 22, 3, 3, 3, 5, 55, 6, 60, 11 뭘까요? 맞추는 거 딱 그거. 딱 손들고. 손들고. 1번. 이름. 본인이. 예. 1. 왜 1이죠? 11. 박수 한번 쳐주세요. 손들 받기 적으니까. 우리 루가섭 선생님도 논리사지 1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는 다 샀습니다. 다 샀습니까? 그럼 뭔 선물 해드려야지. 그럼 저 10간 11지 샀습니까? 예. 그런 걸 샀습니다. 그러면 저 학교 해물에다가 선물 해드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신에 또 맞춰서 여기다 선물 해드릴게요. 우리 최은정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 나중에 명단 적어서 선물자 해서. 자. 이게 지금 잡읍시다. 이게 좀 심각한 게 이제 갈수록 우리도 조금 있으면은 저 노인밖에 없어요. 노인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계속 갑니다. 계속. 지금 하나쯤이 계속 앞뒤 계속 가고 있지야. 10년 후도 그대로 가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그런가 효도하는 세대의 마지막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듯이 어쨌든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미래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상기후도 많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온난화시고 이렇게 온난화가 생기면은 어떤 사람 피해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진짜 운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운을 딱 두 가지로 합니다. 음용신, 양용신 나눕니다. 음용신은 이렇게 날이 더우면 피해를 봅니다. 양용신은 날이 더우면 이익을 봅니다. 저는 음용신입니까? 양용신입니까? 음일 것 같아요? 왜 음일 것 같아요? 양일 것 같아요? 한번 음양은 그 음양은 반대 그냥 써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써는 건데, 저는 음용신인데, 참고로 9월 8월부터 8, 9, 10, 11, 12월 한 5개월 정도 날이 평균보다 더웠어요? 따뜻했어요? 참 추웠어요? 더웠죠? 그럼 저 음용신자는 잘 풀렸을까? 힘들었을까? 배 많이 먹은 겁니다. 배 많이 먹은 거예요. 양용신자는 잘 풀린 거고, 여러분들 그거 잡고 그거 다 여러분 다 공부할 때입니다. 이제 다 알게 돼요. 자, 온난화 심각합니다. 펭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제. 얘는 환경이 오죽하면 저기 물고기도 마스크 쓰고 저런 데가 생겨 진짜 하도 오염돼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리가 진짜. 이게 미래예요. 우리 미래. 방금면 수사가 미래입니다. 유엔비를 보고서 물 부족. 여러분 물 아꼈으면 진짜 물 심각하네요. 진짜 물 오래 올려도 진짜 안 맞죠. 이것도 음용신장 물이 비가 안 오면 음용신장 이게 안 풀립니다. 몇 명 있어요 음용신장 그 사람들. 이게 물 부족 상태. 혹시 여러분 이게 뭐 하는지 알아요? 이거 맞추는 분들 푸짐한 상품. 이거 맞추면 진짜 이거 푸짐한 손들. 이 뭐 쓰는 거죠? 이 물건이 뭐지? 손들고 맞추면 안 되죠? 그 다음 장면. 이건 뭐 하는지 맞추면 돼요. 이건 뭔지 알까요? 소변기 치는 중. 네, 빙고. 여자용 소변기입니다. 네, 물이 내리는 게 아까워서. 중국 실제 벌써 몇 년 됐어요. 이게 여자용 소변기죠. 한번 대학교에요. 서서 이렇게 여자들이. 근데 남자만 서서 오줌 누는 게 아니고 여자도 서서 오줌 누는 시대를 가고. 네, 이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그럼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직업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시설이 바뀌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깔때기도 아이템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시하는 여자나 서서 시하는 여자나 하듯이 빅데이터 알죠? 이 빅데이터 통해서. 근데 빅데이터에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혼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빅데이터는 중요한 거예요. 빅데이터. 수어시나 이거 문구가 뭔지 아세요? 문구. 올 대조 온라인 문구. 현재 지금 전 세계 대학이 앞으로 없어진다. 쭉 있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앉아서 전 세계 유명한 학자가 강의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 보니까 카이스트도 온라인 교육을 목으로 시작했고, 이렇게. 컴퓨터, 한번 봅시다. 옛날에 컴퓨터가 이만했어요. 그죠? 지금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 쓰고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여기다가 이거 OK 클래스 뭐는 뭐 트랜스레이티스 이거 뭡니까? 그냥 번역하고 그냥 지가 번역 되는 거 그냥 이 안경을 쓰면은 통역 뭐 필요 없는 이게 실제 나온 거지 무슨 실제 나온 거예요? 누구라는 거 시계 이게 어떻게 핸드폰인데 비 오는 날 이렇게 나와요. 눈 오는 날 눈이 또 밖에 안 나가도 기사가 났어. 이게 현재 갈 거예요. 택배는 벌써부터 시작됐으면 뭐가 합니까? 택배 누가 하죠? 무인에게 들어오는 네, 자동차, 무인 자동차. 이게 뭐냐면 여기에 운전기사가 자, 자동차가 무인 시대 되면서 운전기사가 직종이 사라집니다. 그럼 운전 학원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고는 안 나요. 사고가 안 나요. 나도 사람이 취약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보험회사 사라집니다. 이게 직업이 바뀌기 시작한 모든 것들이 지금 24일 오픈하는 도시들, 오픈하고 편의점들하고 이게 뭐냐? 한 사람은 저 바쁘니까 제가 가게 부산 못 가잖아. 이렇게 홀로그램을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 진짜 사람이고 한 사람 홀로그램이에요. 아니 가짜 사람.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게 미래하게 이게 미래 자동차 모속형 이렇게 이 안에서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차 안에서 잘 보세요. 자동차가 이제 잘못이다. 운전 안 하면은 이제 뭐가 생깁니까? 운전하면 뭐가 구나 밖에 생각해요. 운전 안 하면은 자 지금 쇼핑들을 주로 누가 해? 남자들이 인터넷 쇼핑은 남자가 많이 여자가 많이 해요. 여자가 많이 하죠. 자 남자들이 보통 뭐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운전 안 해. 그럼 1시간 또 시간이 나면 뭐 할까 그 시간에? 인터넷 보거나 쇼핑을 하겠죠. 그럼 인터넷 쇼핑은 더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환경과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운전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인터넷 핸드폰이 더 발달해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우리가 그걸 알아서 사회의 변화를 받는 그거 같이 그러면서 개인의 변화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모르고 혼자 구들학들 아직도 뭐 옛날 011 핸드폰 써가면서 나는 사주기 다 이제 이렇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 알죠. 근데 정말 이제 진짜 핸드폰이 뭐예요 하면서 여기 계신 아직도 인터넷 못 하시는 분 많죠? 선생님 못 하시죠? 인터넷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들 딱 가서 나도 인터넷 한다 하면서 신부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 인터넷 할 줄 아냐 하면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막 물고기도 튀어나오고 변하고 이제 집도 하도 자고 이것들 뭐 지금 뭡니까? 아예 그냥 쉬어가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옷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다운받고 집에서 아침에 세수하면서 프로그램 딱 다운받아 거기다 필요한 것 좀 넣어서 딱 인쇄 눌러놓고 샤워하고 나서 그 옷 입고 가는 거예요. 나만의 거죠. 집에서 하나 인쇄 갖다 놓고 이 인쇄를 3D 프린터로 옷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제조업이 어떻게 될까? 제조업이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고 뭘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하겠지. 그럼 그쪽으로 발달돼요. 그러니까 학교 전공이나 이런 것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중에 가장 중요한 너 자신에 대한 미래의 정보. 너 언제 아프고 너 언제 잘 나가고 이거는 기대할 수 있어 없어. 해도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게 있지.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우리 이력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미래이지. 여러분, 이 대단히 아픈 가장 일반된 직장에 직중에 와 있는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것도 3D 프린터 다 한 거예요. 3D 프린터 그렇지. 뭐 총도 만든다 하고 이런 거 다 3D 프린터 하고 바디스케 3D 프린터. 미래 정치인 사라지고 추석 이런 거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삼촌 족구가 다 사라지고 이제 같은 골치 아파서 전부 다 자기들 하나님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2010 전부 다 뭐 조회합니다. 한국도 사라지고 2003년이니까 조금 아직 거리가 있어요. 신문 사라지고 문자 사라지고 자동차 소멸 풀타임 직장 사라지고 동시단 여러분 불과 공중전화에서 동전 넣고 기다리던 데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공중전화 찾아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는지 맞습니까? 너무나 빨리 세상을 보내요. 전화처럼. 그리고 집에 전화, 요즘 쓰기도 쓰지만 집에 전화기 갖고 쓰는 게 조금 있으면 그거다 없어요. 다 핸드폰이 전화기 갖고 쓰지도 않습니다. 벌써 이렇게 변해갑니다. 시대, 가지 좀 투자 쓰리자. 몇 시간 많지. 전공이란 말 따지자. 누구든 잘 수 있어요.
공부도 하지 말라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왜? 인터넷 좀 핸드폰 지금 가는 핸드폰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이제. 뭐로 공부하냐? 여기까지 근데 공부를 해야 돼. 그거로. 법대 가면 할 일 없다. 왜? 이런 것도 전부 다 법들이 컴퓨터하고 해버리니까. 뭐 프라이버시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바뀐다 합니다. 진짜. 현재 6입자리 같은 거 가자. 여기 보면 부산은 심지어 좀 장기 취급 전문가. 예를 들어서 폐허파 보수. 저 허파 보수 하나 왔을 때 이거 AS 2달만 연장시켜 주세요. 신장 하나 바꾸. 선생님 볼 때 이렇게 신장도 조금 보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저 위도 조금 약간 애매하면 여기 위도 좀 교체 2달 더 쓰실 것 같은데. 아 머리 아픈데 뭐 죽음 설계사 뭐 언제쯤 돌아가실까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이런 것도 태양광 차단 오늘 여기 비 내려주세요. 여기 좀 안 되겠는 이게 하고 뜨는 직종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서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 이거 뭐 주유소도 수소주유소 충전도 바뀐다 이제. 뭐 이제는 배 우주선 사용 수선 신조 순서지 우주선 사용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도 실제 이루어진다 이제는. 그런 것들의 대비 이거 오래가지 않아요. 옛날에 30년 300년 걸렸던 것도 요즘은 3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3년 사이는 내년 30년 100건이 바뀌어요. 이렇게 빨리 바뀌게 되겠습니다. 가상일치 라이프 이렇게 이런 모든 것 세상은 정말 빨리도 변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가치는 뭡니까? 나 자신. 아 그렇죠? 나 자신. 나 자신이 행복하고 잘 나가야 된다. 이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역학과 동양 미래예측학을 구분한 다음 역학은 신비와 미신, 유리한 예측 요소도 존재하고 그렇지만 더 많이 존재하는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 그 다음에 가치를 인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예민한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 무조건 안 믿어. 하나는 너무 믿어. 저 선생님 저 집 나가는데 오른발부터 나가 왼발부터 나가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그냥 일요일날 나가야 되는데 저 동쪽부터 가 왼쪽 서쪽부터 가야 되는데 저 화장실 소변부터 큰거 그냥 나중에 한없을 것 같아요. 저건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외국 나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갈 여건데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물론 꼭 안 나갈 때 꼭 나갈 때는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맹신과 불신 아니야 됩니다. 동양 미래학과 동양 미래예측학은 뭐냐? 미신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배제하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누구나 재현 가능한 규칙, 함정인 미래예측 기법 이것들이 동양 미래예측학입니다. 대표적인 석학문이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학문 중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만 갖춰주는 그건 미래예측학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맞추는 거. 뭐 대충 눈치 봐서 직관 두드려 맞춰서 이것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워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스승이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직관, 점, 타로 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제대로 찍어 맞추는 거 가르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직관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동양 미래치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직관의 예측하고 점화. 이건 대표적인 신비와 미신. 이건 직관, 초자연적 능력, 주역, 육효, 타로 이런 거 다 같아요. 그 다음에 유사 서양 미래치는 지니어스 프로토시, 천재적인 예측. 그 다음에 관찰에 의한 예측하고 상하, 관찰. 자, 손을 보면 뭐다 무슨? 수상. 얼굴 보면 관상, 몸을 보면 체상, 다리 보면 발 보면 족상, 산과 들을 보면 산상, 들상, 풍수지수. 어쨌든 그렇듯이 모든 것이 바로 상하. 그 다음에 규칙에 의한 예측하고 명화. 이건 동양 미래의 예측학. 뭡니까? 일정한 자연의 규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주명리학 대표적인 건데요. 규칙,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도칙. 혹시 여름 끝나면 열 받는다고 봄을 하는 경우 있습니까? 이게 규칙학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름에 8며칠 몇 시에 끝난다고 정해져 있어요? 겨울이 얼마나 춥다고 정해져 있어요? 이거 안 정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관찰의 위치가 상하 뭡니까? 우리가 했듯이 코 크면 것이 크다가 아니라 코 크면 뭐가 크다? 뭐 소신이 크다, 주관이 크다. 이제 관찰은 제가 상하는 전문가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반인한테 제가 얘기하지만 풍수지리, 양태, 금태, 장풍, 득수. 장풍을 잘 꾸며내냐는 문제가 아니죠? 뭡니까? 자, 근데 장풍, 득수. 바람을 머금고 물을 얻는다. 좋습니다. 근데 이 풍수지리와 풍수지리 상하기가 그런 거예요.
관찰, 그 다음에 직관, 점막, 직관, 여기 직관, 상악을 먼저 얘기했네. 그 다음 직관, 점막, 점친분, 무속인도 있고, 뭐 주역점, 육규점, 이런 것들은 규칙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것들을 특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규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뭐 어떤 그 무속인한테 뭐 처녀가 애인하고 싸우고서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애인이 오자마자, 무속인이 오자마자 너 애인하고 싸웠지? 라고 본듯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인, 자, 뿔테 한쪽 쓰고 청바지 입고 잘생겼지? 스포츠머리. 본듯이 얘기해요.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어. 왜? 무속인들은 가끔은 이렇게 본 때가 있어. 영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 근데, 그럼 이 처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속인이 애인하고 뽀뽀 몇 번 한 것까지 이상까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식기를 해버려. 그런데 실제 무속인이 그거 할까? 거의 몰라요. 몰라. 한두 개만 떠오르는데 우리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막 물어봐. 그럼 무속인이 미래에 다 알까? 몰라. 근데 모른다고 할까? 그러니까 과거는 맞는데 미래는 안 맞더라. 여기서 중요한 또 철학관 같은 그래요. 대충 현살, 춘살 같은 거 딱 주셔가지고 작년까지 돈 나갔죠. 작년까지 돈 안 나간 사람이 장난. 어쨌든 대략 그런 거 몇 가지 가지고 딱 두드려 맞춰놓고 나가 일단 그런 목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 미래에 대해서도 돈 언제 나가 이런 거 물어보면 괜찮아. 미래 그거 물어보면 별거 다 물어봐. 그거 맞아 안 맞아? 잘 안 맞잖아. 그러니까 뭐라 해. 과거는 맞는데 미래는 안 맞더라. 이렇게 얘기가 돼가는데 나쁜 것도 맞더라. 네, 또 나쁜 거 맞다. 나쁜 거 맞다 이유가 있는 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나쁜 거는 우리가 암시성이 피암시성이 높아서 기억이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렇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많이 요즘은 하지 말라고 강의할 때 써먹기도 하는데 막 보면 대충 나쁜 무속인들이 그래요. 딱 오면 그런다니까. 돈 3만 원, 2만 원 가방에 줍고 딱 오면 딱 한 마리 딱 하다가 당신 신랑 내년 여름에 아주 큰 고비를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큰일 난다. 그렇답니까? 무섭죠. 무서우면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되죠? 무서워서 끝나? 어떻게? 구태야지. 옛날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는데 요즘은 그 말하면 사람들 어떡하냐? 걱정을 딱 하고 사람부터 어떡하냐? 구슬 안 해. 머리를 계산해. 보험료 얼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슨 바꿨어. 이제 왜 신랑 얘기하면 안 먹혀 들어가. 이제 그냥 굿 안 하고 머리 계산해. 그렇다는 이제 자식 문제. 네 자식.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자식 내년 언제? 가을, 여름에. 이 말씀은 기분 좋았고. 구태 안 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좀 쓸만한 사람은 안 해. 한 사람은 하지. 안 해도 관계없어. 막 그만 던져주는 게 이렇게 10명이 들었어. 내가 딱 선생님 구태 안 해. 무슨 소리 선생님 해요? 해요? 안 하죠. 안 한다는 거야. 안 하고 나도 안 해. 안 하고 가는데 그 머리에 남아 안 남아. 신경 쓰여.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애가 여름이라 했어. 봄부터 가을 사이에 위험한 일 근처만 가면은 가슴이 철렁. 그래서 조금 다쳐. 그 나이는 아니야. 그럼 바로 쫓아가는 거야. 일단은. 어떻게 가야지. 그럼 그때는 500만 원 갖고 돼야 안 돼. 안 돼. 그때는 1,500만 원 이제는 안 돼. 늦어서 1,000만 원 내야 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 걸리는 10명 중에 한 명만 걸려도 되거든. 이런 게 실제 수없이 많다니. 그리고 철학산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 세상 살다 보면 핑계거리 필요하고. 그렇죠? 보통 여자들이 주로 가잖아. 뭐라고 합니까? 당신 덕분에 살아. 당신 덕분에 살아. 이 말하면 대부분 먹혀들어가. 그렇죠? 그리고 올 때 보통 철학관 오는데 대통령 출마하려고 나올까? 그런 경우 이렇게 좀 드물잖아. 50대 아줌마가 선물 나올까? 20대면 올까? 어떻게 얼굴 축사하고 본다면 포토 해봤자 자식 문제 아니면 신랑 문제. 아니 뭐 이런 것도 뻔하잖아. 이게 여기까지 뻔하니까 이 심각한 사람 그 눈치 갖고 두드려 맞춘다는 것 같아서 어느 부분까지는. 실제 철학과 하시는 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다른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문으로 성격과 나오면서 여기까지 넣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두드려 맞춰나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규칙이 한 것부터. 근데 이것도 이제는 조금씩 바꿔줘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좋고 뭐 여기가 가까이 나왔습니다만 정확이나 직관이라 해서 중요한 바로 이 직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직관은 자 규칙이 아니야.
어떤 유명한 역학자들은 진짜 집에 밥숟가락 몇 개인지 맞춰. 물론 그 역학자가 차가 몇 대인지 잘 못 맞추지만 밥숟가락 몇 개인지 본인이 아는 사람 집에 혹시 알아요? 몰라. 주인도 모르는 걸 맞춘대. 맞추기도 해. 실제 맞추기도 해. 근데 항상 맞는 게 아니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왜? 직관은 항상 맞는 게 아니니까. 다 직관이 운이 좋을 때는 10 중에 80%가 맞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산 박두산 어떻게 했대 할 때 그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되고 있을 수 있어요. 단 맞은 걸 얘기하는 거지. 틀린 거 없어? 틀린 것도 수없이 많은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습니까? 직관은 발달된 사람일수록 정보를 잘 쳐. 우리 타르카드 하시는 우리 선생님한테 특히 직관이 발달된 애들 좀 잘 맞는 거 특히. 근데 항상 잘 맞느냐? 운 좋을 때 더 잘 맞고 운 나쁠 때 더 덜 맞고 그런 경향이 조금씩 있다는 얘기라서 점이란 백발백중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확률이 높아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 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미래에 지금 이 직관을 무시하냐? 무시할 건 아니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직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규칙의 틀을 통해서 규칙의 틀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의 틀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직관까지 이래야 되면 처음부터 직관 갖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올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것은 그건 운의 흐름인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올해 지금 이번 달 하는데 6억도 하고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해. 어느 게 잘 나갈까? 이거 운 갖고 잘 하기 힘든 거야. 그때 힘든 거야. 직관이 물론 직관만 가지고 할 때도 어떨 때는 정확히 갔어야 돼. 직관은 구체적으로 찍어지게 할 수 있어. 어느 집에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 만나 술 마셨을 때 이게 직관인 거예요. 그렇게 좀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항상 맞느냐? 그렇지 않은 거야. 맞을 때의 특징이 있어. 규칙은 초등학교는 몰라. 단지 뭐냐? 지금 이 시기는 무조건 잘 나간다. 못 나간다. 그게 규칙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직관과 규칙을 잘 활용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가 학문으로 많이 하시는 게 직관이니까 규칙입니다. 규칙이에요. 직관은 열심히 오래 공부하느라 잘한 게 아니야. 눈빨 좋고 기름빨 좋으면 바로 되니까 기도하고 부산 박두사 안 맞으면 기도하러 가는 거 그겁니다. 하루를 기도하는 건 뭐냐? 사실은 말이에요. 눈에 흐름이 있어요. 1년 중에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으니까 운이 좋을 때는 딱 꺾이잖아. 운이 꺾이면 안 맞아. 그럼 기도하러 가. 그럼 기도한다고 운이 바뀌어. 그럼 내려올 때 운이 잘 맞죠. 그게 또 맞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름빨도 있지만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뭔 얘기 하십니까? 네. 이걸 인정해야 돼. 또 한 가지 진짜 영적으로 딱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근데 여기 항상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산에 기도하러 가보면 거기 이상한 기도하러 가면 아니야.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표현하는 사람. 치유 능력부터. 근데 어느 순간 왔다가 그걸 갖고 막 겁내 처음에 그러다가 이거 써먹을 만하면 떠나버려. 없어져 이게. 그럼 그걸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직관은 참 영적인 것도 오리무리 많아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인류 역사는 거기부터 시작돼서 직관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뜬구름이고 신기주의를 가는 거예요. 사주명리학의 역학식 규칙지가 또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직관을 나는 거예요. 사주를 뽑아놓고 또 직관을 치는 거예요. 눈치가 없잖아.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게 상당히 많기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좀 봅시다. 여기서 여기 풍수지리가 원래 풍수지리는 양택이 음택이 있죠. 양택은 뭡니까? 집. 음택은?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묘자에 잘 쓰면 부자 다 돼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도 묘자 다 쓰셔가지고 집에 가시면 되겠죠. 저도 써주긴 해요. 그 얘기를 해요. 장면 바꾸면 다 돼요? 저도 장면을 해줘요. 뭐 100만원, 200만원 막 해주는데 제가 이 말 하면은 10명 중에 6명은 안 해요. 그래도 사실이니까. 즉 뭐냐면 내가 이걸 바꿔준다고 이걸 바뀌는 안 나오잖아. 단 뭐냐? 플러스 알파입니다. 심리적인 요인. 심정 요인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증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어떤 이름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간단하게 테스트 할 수 있고 오리 테스트하고 테스트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잠깐만요. 이름이 혼자는 잘 뭔지 바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리 테스트 알죠? 저희가 같이 할 때 이렇게 서서 약분하고 중독성 오셔서 기받고 박사 오셨어요. 흥자라고 해요. 흥자. 그냥 불러 흥자. 흥자. 다시 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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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쪽으로 다시 보세요. 흥자 말고 딴 데 없어요. 그 이름이 또 좋은 이름인데 이분이 이제 흥자가 있고 어떤 이름에서 흥자 그다음에 이분이 경난이라고 부릅니다. 경난이라고 해요. 경난. 그러면 경난. 흥자.
흥자. 이름이 좋은 거예요. 이거 차이 납니다.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장명을 하고 하면 이거 건조기 된다, 바로. 이걸 오라메다랑 장비 갖고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면 이걸 좀 있으면 드러낼 거예요. 제가 드러내면은 장명한 사람 전부 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 다 말장난하고 그런 한 거야, 이거. 막상 해보면 다 펴나. 근데 지금, 들어가 박수 한번 쳤어요. 근데 저 말고, 이거 가지고 박사를 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사주를 잘 몰라. 그냥 사주 대충 해. 뭘 밝혔냐면 장비 하나 가지고 장비 이름을 그냥 10개씩 줘가지고 보면 한 사람 장비한테 배웠어요. 이름을 10개 줘. 그래서 저거 부르세요. 그래서 기계 놓고 기계 놓고서 부르세요. 체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름을 잘 지면은 여자한테 생리 주기도 바뀌어요. 실제 그 이름에 따라 하도에 달라져요. 그걸 과학화해서 중국에 가서 어떻게 했냐. 중국에 한국에서 장명대가 온다. 검증할 쓴 사람 온다. 중국 역학계 전부 다 통보했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오라겠죠. 뭐냐,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역학계 제가 만약에 해서 이거 검증한다고 장면 대가 오라면 검증한다가 뭘까 과연 하면 못 와요. 실제 아직 못 와요. 왜? 그냥 획수? 자 봅시다. 한자가 획수, 한자에는 획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동양 사람만 특별히 사랑해서 한자 문화권만 특별하게 혜택을 베풀어서 획수 가지고 뭘 하게 만들어졌을까? 한자 획수가 사람이 만드는 겁니까? 애초에 정해진 겁니까? 그거 가지고 눈이 바뀝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근데 그 사람, 아까의 그 사람은, 그리고 또 동방대에서 그 사람 아이디 가지고 박사학교 이름을 이렇게 칠 때와 건강 치유 효과가 어떻게 난다. 이걸 검증까지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을 잘 낼 때 효과가 있는 걸 검증한 거고, 제가 거기 있는 제자, 거기서 배운 사람 대조한 사람 있어요. 이름을 줬는데, 당신 사주가 이 이름 되게 더 맞아. 해봐. 이게 더 맞아, 사주. 자기들은 부르는 거 중에 제일 모른다 보니까, 원리는 모르고 하다 보니까 대략 부르는 거고, 우리는 이름 갖고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걸 아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지금 두 가지 갖고는 검증되든가, 아니면 증명되든가, 아니면 설명되든가. 이게 돼야지 우리가 학문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수맥 찾는 거, 이거는 풍수질입니까? 뭡니까? 아닙니까? 십니까? 수맥. 이건 풍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금은 능력을, 이게 뭡니까?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거 뭐니까? 이게 부딪히면은, 여러분들도, 멜로드를 한번 다들, 멜로드 사용할 줄 아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여기 졸업하기 전에 여기 있는 분들에서 90%는 멜로드 사용 방법을 터득하고 졸업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수원에서 일반인에게 80명인가 놓고 강의를 했는데 2시간 동안에 76명이 할 줄 알더라고요. 제가 이론을 저도 오래 걸렸어요. 터득하는데 모를 때는 요령을 하니까 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인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유용합니다. 유용하기도 한데 유용도 해요. 예를 들어가는 것이 여기 뭐 이런 수명이 있으면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하고 이건 뭐냐? 이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게 지나가는 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자, 여기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반응해라. 그럼 반응해요, 그것도. 이래서 엘루드가 사기도 많이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의념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피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사기도 많이 있는 게 이게. 참나면, 진짜도 있고, 사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떠나서, 그럼 진짜의 자리가 있는가? 실제, 정확히 지금 여기인데, 이 자리.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모두 자리가 똑같을까?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죠. 수맥도 있고, 좋은 기운, 나쁜 기운도 있겠죠. 그리고 회장님, 이 자리는 좋은 자리일까요? 나쁜 자리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자, 그냥 잠깐 앞으로 가주시죠. 자, 회장님 자리에서 한 얘기가 그렇게 한데요. 회장님께서 여기서 쭉 앞으로. 쭉 앞으로 좀. 그 정도. 회장님 손을 이렇게 주세요. 쉽게 벌리면 정력이 약하신 거예요. 힘주세요. 한 숟가락으로 해볼게요. 회장님 힘 좋아 보이시는데 힘을 못 쓰시네요. 한 번만 드리고 두 번만 드리고. 힘 줘보세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최대한 주세요. 힘이 좋게 좋으세요. 능력 좋으시다. 힘 주세요.
느끼세요? 느끼세요? 우리가 이게 지금 좀 작거든, 길이. 그래서 이제 제일 뒤에 계시면 돼요. 자, 뒷자리. 이러면 여기서 이게 끝까지 똑같은 자리인데요. 여기까지 다 갑니다, 여기까지. 제일 뒤에 있어요. 아, 우리 초 선생님. 아, 원래 국적이 어디세요? 일어나세요. 대만 국적. 대만이세요? 네. 네, 이쪽으로 돌아보세요. 거기서, 여기 뒤로 돌아보세요. 요 자리, 그 자리 저한테 보세요. 그 자리 저한테 보세요. 그래서 힘을 주세요. 이렇게. 네, 제가 벌릴 테니까 벌어지면 정력이 약한 거예요. 네,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없는 힘이 거기보다 허물이 좋으시네요.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다시 힘 좀 보세요. 힘 좀 보세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 힘 주세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쭉 오시면 돼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힘이 잘못 잡고 선수를 잘못 골랐어요. 힘 줘보세요. 근데 힘 줘보세요. 어때요? 자리가 이 자리하고 보세요. 힘 줘보세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요 앞자리하고 참 이렇게 오셨네요. 힘 줘보세요. 있어요. 네, 있죠. 뭔지 아시겠죠? 뭔 얘기냐면은 이 가운데 줄로 지금 안 좋은 기운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축하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해봅시다. 그럼 이 줄이 전부 다 안 좋은 기운이 흘러가는데 기라는 것은 기잖아. 우리 동양하는 사람이 기를 컨트롤을 해야 돼, 못해야 돼? 해야 돼. 자신이 없지겠죠? 그렇죠? 해야 되죠? 그럼 같이 할까 못할까? 한번 해봅시다. 기를 어떻게 하면 이 손을 움직여주면 잠깐만. 여기서 한번 체크해볼게요. 여기는 요 세 분만 안 존재하는 짓인 거예요, 지금. 요 세 분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요 자리가 청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요 줄이 안 좋은 자리. 문정세니까 작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딱 그 자리. 여기 딱 서봐요. 지금 그 자리. 요 분하고 딱 일렬로 쓸 때, 여기 서봐요. 일렬로. 힘줘. 내 앞으로 나와볼게. 힘줘. 힘 줘봐. 뭐야? 힘 주라니까 힘을 못 줘, 이렇게. 네, 이런 자리에서 80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좋아도 얼마든지 이기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요 줄인데, 요 줄 끝으로 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빠져야 되겠죠. 좀 빠져야 되는 거. 근데, 우리 봅시다. 우리가 이게 기라는 것은 에너지를 움직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가능할 건 안 가능할 건데, 같이 손을 잡히면 자,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딱 가면서 첫째 요 줄에 대해서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라 약하는 것 같이.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준비, 딱 손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을 향해서, 이 줄을 향해서.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라. 약. 진짜 바뀌었나를 책정해봐야지 우리가 장량이지를. 어때요? 아까 안 좋은 자리 했는데. 여기 이 자리가 어때요? 이 자리. 진이 다 빠져 이리로 오시니까 어떻게 앞뒤로 등치 좋으신 분만 계셔가지고 힘들어요. 이 자리는 뭐 힘들할 게 없지. 이 자리는 안 바뀌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바뀐 거였어요.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이걸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다 비벼 다시 한번. 여기 좋은 자 하나 둘 셋. 좋은 기운으로 바뀌라. 여기 다시 한번. 여기까지. 자, 힘줘보세요. 힘드세요. 뜨세요. 참 미치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꼭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리도 잘 모르면 집에 가 체크만 해보면 돼. 내 자리 피할 수 있잖아. 피하고 막는 방법까지 제가 또 가르쳐준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시간을 찾는 것. 시간과 공간이죠. 공간을 찾는 게 풍수지리죠. 근데 시간이 주가 됩니까? 공간이 주가 됩니까? 시간이 주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공간도 나름 중요하긴 합니다. 첫째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바로 풍수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같이 해나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운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또 이렇게 안 해도 저는 제가 먼저 스티커라든가 제가 먼저 이런 스티커들이 있어 놔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스티커 하나 가지고